어, 산업공학을 소개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직접 마련하는 것보다도 대한산업공학회에서 그 공인된 자료로 산업공학을 소개를 할 수가 있어서 그 자료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산업공학은 어떤 것이냐, 산업공학회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공학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요. 산업공학에서는 무엇을 공부를 하는가, 그다음에 또 산업공학을 공부해서 실제로 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유명인사가 어떤 분들이 계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산업공학을 소개하는 것을 너 이어폰 나 지금은 산업공학은 첨단 산업을 경영하는 사회 브레인이다. 이렇게 크게 산업공학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키워드는 우리가 다루는 대상이 첨단 산업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경영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는 주체로서 우리가 브레인이다. 그러니까 손발이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움직여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하는 그 실체가 보이는데, 실제 우리가 하는 일은 브레인이다. 즉, 머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사실은 생각의 결과, 의사결정이죠.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공학이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이런 문제 때문에, 의사결정인데 사실 의사결정해 놓은 것은 뭐 서류로 뭐 남겠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눈에 보이는 게 없죠. 예를 들어 기계공학이면은 뭐 자동차를 만들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장비를 만들고 해서 그 결국 실체가 보이는데, 산업공학은 실체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사회의 브레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업공학을 풀 때 이렇게 첨단 산업, 그리고 그걸 경영한다, 그리고 주체가 바로 브레인이다라는 것. 요게 그 가장 대표적으로 산업공학을 소개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산업공학은 그 실제로 어, 여러 가지 그 제품을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가치를 창출해내는, 좀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치를 창출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익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더 이윤을 최대로 남길 수가 있겠는가? 이윤을 최대화하는 방법.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것보다도 만들어서 결국은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드는 거의 최종 목표는 돈을 버는 것인데, 그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집중하는 학문이 바로 산업공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더 많은 그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좀 더 소비자에게 어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비용을 줄여야지 이익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원가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그 제품의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짓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가치를 창출한다. 그리고 이윤을 최대화한다. 그런 것들이 이 산업공학을 소개하는 가장 키워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무슨 공부를 하게 되느냐. 결국은 이제 이게 과학적인 의사결정과 경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이 산업공학은 이런 과학적인 의사결정과 경영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과학적인 의사결정은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의 그 프로세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산업공학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은 여러 가지, 물론 그 제조 학문들, 그 실제 예를 들어서 헬스 산업에서 필요한 그 이
장비 제조 그 과정이라든지 또는 자동차 제조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인간공학이라든지 품질 경영, 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과학, 그다음에 서비스 과학, 그다음에 실제 그러한 제품들이 유통돼서 소비자들한테 전달되는 과정에서 많은 낭비 요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더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그 물류를 체계를 설계를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그거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느냐. 결국 이제 물류 경영이 되겠죠. 이런 물류 경영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서 이런 그 가치를 창출하고 원가를 절감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윤을 최대화하는 그런 문제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산업공학을 공부해서 우리가 무엇이 되는가? 공부해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사실 이 산업공학이 공대에서 어떻게 보면 변방 취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통적인 그런 공대가 추구하는 뭐 화학공학이라든지 소재공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루는 그런 이 실제적인 물질이 아니고 이런 결국은 이제 무형의 그런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투자한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경영자가 됩니다. 엔지니어가 아니고 경영자가 됩니다. 그래서 산업공학을 공부하고 나면은 궁극적으로는 관리 또는 경영자로서 활동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이 산업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활동하는 그 주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따라서 여러 전공들이 이제 인기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이윤을 최대화한다, 원가를 절감해야 된다, 품질을 좋게 해야 된다 이런 문제는 어떠한 산업에서든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이런 가치는 불변이거든요.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지 결국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망하지 않으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이 산업공학은 그 전공의 어떤 그 부침 이런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스테디 셀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바란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기꺼이 이 산업공학에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공학을 오케스트라에 비유를 한다면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실제로 악기를 다루지를 않죠. 그래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내는 소리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오케스트라 내의 모든 악기들, 바이올린이라든지 뭐 클라리넷이라든지 어떤 악기들이 내는 소리들을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서 가장 최상의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산업공학이 이제 실제 제조업에서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요소들의 이 엔지니어링들을 통합하고 그것들을 조율해서 거기에서 가장 최선의 그러니까 가장 이윤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산업공학을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의 비유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은 조금 더 이 산업공학이 뭐를 하는가 하는 것을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지휘자가 뭐를 해냈는지 하는 것이 무형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교양하게 사운드를 들어보면은 그러면 이제 Okay. 지휘자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 산업 전반에 자원이라든지 사람, 장비, 돈,
정보,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야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 시스템이라고 개념을 짓고 시스템을 최적화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업공학이 다룬 대상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그거를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스템의 개별 요소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그것들을 조율하고 전체적으로 최적의 퍼포먼스를 내도록 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그런 학문이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 산업의 트렌드가 이 복합 산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그 여러 산업들이 모여서 총체적으로 어떤 그 대규모의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방위 산업에 여러 가지 무기를 제조한다든지, 우주 산업에 뭐 이런 그 스페이스십 셔틀을 어디에 개발한다든지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요소를 생각하면은 어떤 특정한 뭐 기계나 뭐 전자나 전기나 이런 분야가 아니고 그것들이 모두 복합된 부분, 복합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들이 점차 더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업공학이 점점 이 사회에서 이런 시스템들이 복잡해지고 이 대형화되고 하면서 산업공학의 역할이 더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산업공학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과학적 관리 기법을 기반으로 한다. 이게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경영이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이전에 전통적인 그런 어떤 그 유능한 경영자의 그런 탁월한 리더십에 의존해서 이루어졌던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 산업공학은 과학적인 관리 기법, 즉 실제 현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 이런 것에 기반을 두고 그것들을 잘 처리를 해서 거기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관리다. 이것이 이제 산업공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과학적인 관리 기법의 이 역사가 이미 1909년도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산업 및 제조공학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처음으로 이런 이제 과학적 관리 기법을 베이스로 한 요거의 창시자가 프레드릭 테일러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중고등학교 때 혹시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프레드릭 테일러가 산업공학의 바로 시조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 그 사람이 이제 1909년도에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최초로 산업공학을 개설을 하고 강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은 시스템공학, 경영공학, 경영과학, 생산공학, 제조공학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 특화돼서 산업공학을 전공하는 이 학과의 학과명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용어들이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산업공학이나 시스템공학, 경영공학 이 산업공학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공학은 탁재간 융합학문이다. 대형 시스템들을 융합해서 처리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학문도 여러 학문들을 갖다가 포괄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서 산업공학은 태생적으로 융합학문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이고 계량적이다. 그다음에 꼭 제조공학만이 이제 산업공학의 베이스는 아니다. 그 외에 이 산업이 확장되어 가면서 뭐 서비스, 행정, 의료 서비스 이런 모든 분야가 다루는 대상으로 폭넓게 확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가장 좋은 용어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산업공학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는 이 시스템공학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겠어요. 실제로는 이제 그 경영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산업공학 출신의 그 기업 CEO라든지 컨설턴트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활동하는 분야도 이런 분야입니다. 당연히 연봉도 높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애플의 CEO 그 팀 쿡도 실제로 오번 대학의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카카오 이장 김범수 씨, 이분도 서울대에서 산업공학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 외에 뭐 이 정주영, 정몽구 현대차의 그 지금 이제 명예회장이 되셨죠. 이전 CEO인 그 정몽구 씨도 그 산업공학을 공부했습니다. 또 산업공학에서 배우는 학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크게 분야로는 이렇게 시스템 분석, 생산 물류 경영, 그다음에 품질 데이터 경영, 인간공학, 정보 시스템, 경영공학 이런 분야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있어가지고 듣고 있어. 시스템 분석에서는 경영과학이라든지 의사결정론. 아까 이 산업공학의 최종 아웃풋이 의사결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과학적인 의사결정. 여러 가지 그 과학적인 의사결정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 테스트해보는 그런 그 학문이 있고요. 결국 좀 돈을 벌어야지, 이윤이 남아야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경제성 공학을 다룹니다. 공학 회계라든지 시스템 설계, 그다음에 제품을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 신뢰성 공학 같은 것들을 공부합니다. 생산 물류 경영 분야에 있어서는 생산 경영이나 재고 관리, 제조 공학, 그다음에 캐드캠, 생산 자동화. 요즘에는 스마트 생산 시스템이 인기죠. 이것들을 위해서는 이제 실제로는 인공지능을 이 이제 그 생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인공지능을 우리 학과에서는 사실 많은 아마 한 6학기 정도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산업공학에 와서 공부를 하시면은 그다음에 품질 데이터 경영에서는 공학 통계, 품질 실험 계획법, 품질 공학, 그다음에 품질 경영, 서비스 공학, 그다음에 통계적인 공정 관리, 데이터 마이닝. 여기서도 결국은 많은 현장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처리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좋은 그 솔루션을 추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인간공학, 인간공학에서는 뭐 작업 관리라든지 감성공학, 인체 성능, 인체 역학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합니다. 그다음에 정보 시스템에서는 이 산업공학만큼 컴퓨터를 많이 다루는 분야도 없습니다. 엔지니어링 중에서는 저희가 제일 많이 컴퓨터를 다루게 되는데 컴퓨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특히 이 산업공학이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 자바라든지 C#, 그다음에 요즘에는 파이썬 언어들을 가지고 특히 인공지능을 다루기 때문에 파이썬 언어에 아주 포커스를 두고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죠. 그 외에 이제 경영공학, 여기에서는 이제 뭐 기술 경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창업론,
투자공학 이런 것들을 공부를 I 출신으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한 분들의 인터뷰를 받아낸 것인데요. 서울대 이면우 교수는 이분은 이제 인간공학의 아주 최초로 이 산업공학과에서 인간공학을 도입하신 분인데 산업공학의 특징은 100년 전부터 상의와 융합을 연구해온 멋진 학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이 카카오 의장인 김범수 씨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훌륭한 CEO는 자신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강점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좋은 전략, 비전, 인간관계 이런 부분들을 산업공학을 한 사람으로서의 장점으로서 부각을 시켜주셨네요. 그다음에 이제 생산기술연구원장인 이영수 씨, 스마트 공장에서 이 아이의 역할 같은 것들을 강조를 해주셨고요. 센츄리온 요즘에 유명한 저 제약회사죠. 누가 싼 값에 질 좋은 약을 만들어내느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싼 값에 질 좋은 원가를 절감하고 가장 좋은 퀄리티의 최종 프로덕트를 낸다. 이런 것이 사실 산업공학의 핵심으로 지적을 해줬습니다. 휴원스 윤성태 부회장님이신데 여러 학문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공부를 한다. 학창시절에 배웠던 생산관리, 품질관리가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시간이 저에게 한 약 30분 정도 할애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은 안 하고요. 마지막으로 LG 사장님 인터뷰 한번 볼게요. 산업공학은 제조업에서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발전해 왔다. 효율성.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 CEO들의 주 관심이 있죠. 결국은 돈을 벌어야지 이익을 창출해야만이 서바이벌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CEO로서는 최대한 관심일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산업공학 출신의 주요 기업인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소개는 못하고요.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하면은요. 이게 실제로 각 대학에서 졸업한 졸업생들의 진로들인데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 학문을 분야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 건설제조, 대학 연구소, 그다음에 공무원, 유통, 서비스, 금융, 컨설팅 이런 부분들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 산업공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진로의 특징입니다.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취업률이 관심이 있을 텐데요. 수원대학교에서는 특히 산업공학이 거의 늘 탑 클래스 안에 속해 있습니다. 공대에서도 거의 첫째, 둘째를 늘 다투고 있고요. 한 몇 년 전, 한 3년 전인가요? 전체 탑을 해서 산업공학과 교수들이 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취업률이 가장 높아서. 그래서 하여튼 다른 어떠한 분야보다 취업에서는 산업공학이 가장 우수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걸로 제가 산업공학을 소개하는 이 프로그램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요, 지금 해주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단톡방에
올려서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이 자료는 동영상으로 기록을 해놨으니까 나중에 적당한 곳에 사이트에다가 올려놓으면은 필요한 분들은 보고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 산업공학 전공 소개는 마치고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